방법은 그렇다 쳐. 근데 동기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럼 채무자를 죽여서 뭘 얻죠? 채무자를 죽이면은 돈을 못 받죠. 못 받는데. 같은 곳에서 밥을 나눠 먹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가족 같은 직장 동료나 친구를 한 식구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 한 식구에게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진 건 2014년 2월 17일 경북 칠곡의 한 성인 PC방. 그날 오전 사장 아들인 15살 이군이 아버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 PC방을 향했습니다. 11시 20분쯤 도착해 PC방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씨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5군데 자창이 발견됐습니다. 가슴 부위에 1개, 좌측 옆구리에 4개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PC방 사장 이모 씨, 사인은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 그런데 이 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료수 병들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시 의뢰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같은 날 오전 2시에서 6시로 추정됐습니다. PC방은 딱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라고는 없었고 물세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인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전직 경찰로 4년 전인 2010년 경위로 명예퇴직한 후 이 PC방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에 누군가 범행을 한 것은 아닐까? 유족들은 숨진 이 씨가 채무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건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추정 시간 PC방을 드나든 인물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눈에 띄는 한 인물이 보였습니다. 배 씨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피해자랑 호영호재하면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이 씨가 살해되던 날 밤에 PC방 근처에서 배 씨가 배회하다가 밤 10시경 PC방으로 들어가는 게 찍혔고요. 통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배 씨는 이 씨의 PC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 씨의 PC방으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볶음밥을 먹은 이 씨와 배 씨, 느끼한 속에 콜라를 권했다는 배 씨. 배 씨가 다시 CCTV에 확인된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었습니다. 배 씨는 PC방을 나와 밖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시간 이 씨의 아내가 PC방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 직전 배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 씨는 PC방 근처에 본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오후 9시 54분 그리고 오후 10시 8분 두 차례에 걸쳐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 다 피해자는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분 후인 22시 09분 PC방 뒤로 돌아간 배 씨는 핸드폰 플래시로 창문 안을 비춰봤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PC방 앞에 나타났을 때는 점퍼와 신발이 바뀌어 있었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메고 있던 커다란 배드민턴 가방. 그 안은 산소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잔혹한 살인사건과 산소통은 무슨 관계일까? 그렇게 일명 산소통 살인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2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먼저 이제 현장을 살펴보면은 본인 PC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흔적을 보면 가슴에 1차례, 좌측 옆구리에 4차례 찔린 상흔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된 상황이나 시신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찔리는 대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직 경찰. 그렇죠. 네. 뭐 전직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저항, 네. 몸싸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칼을 맞고 쓰러졌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제압된 상태에서 찔린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는 부위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치명상 부위만이에요. 가슴, 좌측 옆구리. 이건 심장만 찔렀어요. 근데 실혈사예요. 그러니까 즉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문적인 이른바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제를 한 후에 찔렀을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저항은 없고 몸싸움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물새 큰 침입하는 적 요건 애매한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PC방이라는 데는 뭐 누구라도 와서 PC방을 할 수 있잖아요. 가게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5번을 그렇게 찌를 정도의 저항이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통제, 네. 뭐 약물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네. 근데 이 PC방, 그러니까 일명 앞에 뭐 바둑이 포커 이렇게 써 있는 성인 네, 성인 PC방. 도박 PC방이죠. 네, 그런 말하자면. PC방이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금전은 안 오가더라도 이게 실제로 뒤로 이제 사이버 머니를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그런 금전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그런 관련된 범죄는 아닐까? 이게 이제 돈, 네. 강도. 그러기에는 성인 PC방은 네.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네. 거기 현금이 있을 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로 어디 가서 뭘 하든 여기는 현금을 두는 데가 아니라고 하면 강도라고 하기엔 너무 적절하지 않죠. 그렇다면 직접 이 씨를 노리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아니면은 네. 뭐 치정이나 네. 보복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5번 찌르는데 깨끗하다. 쫙 봤을 때 이게 교사? 청부 치운 근데 실혈이에요. 즉사를 시켜야 되는데 네. 치명 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못 찌른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사망한 분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당연히 CCTV 검사를 그 서칭을 통해서 배 씨라는 인물이 이 시간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찍혔습니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돌아가신 분이 수면제를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PC방에서 일하는데 무슨 수면제를 먹어요. 네. 일해야 되는데 무슨 네. 먹인 거라고 하면 같이 식사한 사람이 네. 그 사람이 아무래도 유력하겠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2차례 이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고 2번 다 받지 않고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하는 거겠죠. 안 받으면 자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빼박이잖아요. 옷도 환복을 하고 장갑하고 마스크를 끼고. 근데 환복한다고 해서 그걸 못 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다는 거예요. 네. 그럼 CCTV를 없애든가. CCTV 놔두고 환복을 했는데 환복을 어설프게 해갖고 누군지 알게 되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배 씨는 식구처럼 지냈다는 피해자 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의 정황을 근거로 배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나흘 후인 2월 20일 오전 11시 45분경 외관읍의 한 요양원 주차장에서 배 씨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31살의 배 씨는 폭력전과 이범에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과수에 감식을 의한 음료수병 중 콜라캔에서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 약품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중 사건 당일 배 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뭔가 사오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구매 목록을 확인하자 배 씨가 구매한 것은 캔콜라 2개. 경찰은 범행 흉기인 칼만 찾으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 씨를 추궁해도 칼의 행방은 오리무중. 대신 경찰은 배 씨가 숨겨놓은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산소통과 산소 마스크였습니다. 치료용 산소통에 고압분사용 밸브를 직접 연결해 만든 산소통, 그리고 페트병을 잘라 허술하게 만든 산소 마스크였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자 배 씨는 자신이 이 씨를 살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를 묻는 질문에 배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낮에 이 씨를 만나서 수면제가 든 콜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잠든 걸 확인한 후에 PC방으로 들어갔고 이 씨 코에 산소 마스크를 대고 산소를 주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씨가 잠에서 깨서 제가 탁자 옆에 있던 칼로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원래 산소로 이 씨를 죽이려고 했다는 배 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고농도 산소를 20분쯤 주입하면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소 이상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자연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배 씨는 당시 피해자 이 씨에게 2,9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 관계였다고 해도 꼭 자연사여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둘 사이 다른 금전 관계는 없는지 경찰은 이 씨의 채권 채무 관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이 씨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 씨가 장 씨한테 2억 2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일부러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2013년부터 피해자가 장 씨에게 추가로 또 빚을 줬고요. 경찰은 채권자인 장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묘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장 씨가 다방을 운영하고 있던 지인 최 사장에게 사건 발생 한 달 전 수면제를 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 씨는 20여일 후인 1월 27일 다시 연락해 수면제를 한 번 더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정말 죽이고 싶은 놈 있다. 전해주던 수면제를 그 사람한테 먹여봤는데 한 몇 시간은 푹 자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숨진 이 씨의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1월 초 실제 이 씨가 수면제를 먹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생일날 남편에게 전화를 건 아내. 생일 파티를 하러 오라는 아내에게 이 씨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생일 파티 해라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제 이 씨의 통신 기록은 통화 직후인 18시 50분에서 다음날 아침 10시 52분까지 발신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씨는 주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씨가 찾아와서 음료수를 주기에 먹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생일 파티를 한다고 전화를 받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손님이 5명이나 왔다 갔는데 그것도 생각이 안 난다. 네, 먼저 이제 배 씨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의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뭐 산소통, 고압 산소 뭐 그리고 살해 전직도 경찰이었고 아는 사이 이게 뭐 좀 빈 거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배 씨가 네, 이 씨를 살해할 동기가 2,900만 원 정도로 살해하느냐. 더 황당한 것은 이 방법 자체가 너무 눈에 띄고 너무 네. 허술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방법은 그렇다 쳐. 근데 동기가 뭐냐 이 말이야. 동기가 채권 채무 2,900인데 그걸 가지고 글쎄 이상하죠. 그거는 예. 뭐 감정이 있어야 되고 딱히 뭐 둘 사이에 뭐 큰 문제가 없었다면요. 네. 그런데 왜 죽여?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한편 또 장 씨라는 2억에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장 씨가 채권자, 죽은 이 씨가 채무자. 네,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럼 채무자를 죽여서 뭘 얻죠? 채무자 죽이면은 돈을 못 받죠. 못 받는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부분은 느껴지긴 그러니까 하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니까. 안 갚는다. 근데 이제 보니까 장 씨는 네. 돈을 빌려 줬는데 사실은 안 갚을 걸 알고 분노해 갖고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떼먹을 것이다. 그렇죠. 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동기가 성립될 수 있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네. 과정상으론 이 사람이 최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짜 죽이고 싶은 놈이 있다. 실제로 해봤다. 10시간 자더라. 최 사장이 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잖아요. 수면제를 구해준 시도도 사람. 한 거잖아요. 네. 그래 결국 장 씨한테 동기와 실행 의도 있구나. 이것까지는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별개입니다. 과거 1월 초에 수면제를 먹고 한 10시간 잤던 장 씨 관련된 그건 케이스가 장 씨의 행위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배 씨 관련된 상황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두 개의 공통된 점은 수면제라는 공통점이 또 발견이 되긴 수면제. 하거든요. 그렇죠. 네. 수면제를 가지고 뭘 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거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복잡한 사건을 다룰 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어떤 공통된 흔적 같은 걸 이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제를 가지고 뭘 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시킴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가능하죠. 방법을 알려주거나요. 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배 씨와 새로운 의혹의 대상인 장 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수사 상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배 씨의 입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산소통을 주면서 이 씨를 죽여달라고 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지목한 공범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40살의 장경사. 그는 이 씨에게 3억 원가량을 빌려준 그 장 씨였습니다. 장경사는 과거 이 씨와 같은 파출소에 근무했습니다. 배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 씨의 살인교사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검거되기 전에 장 씨를 만나 함께 증거인멸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차에 이씨 혈흔이 묻어있다고 했더니 장 형사님이 콜라 같은 분무기 주면서 그걸로 혈흔을 지우라고 했어요. 조사 결과 장 씨가 지인에게 산소통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 경찰은 장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다가 경찰의 조사가 계속되자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이 씨를 죽여달라? 뭐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통도 구입해서 줬고요. 근데 그거는 홧김에 농담 삼아서 한 말이고 그 이후에 분명히 철회를 했어요. 배 씨가 실행할 줄은 몰랐죠. 근데 배 씨가 죽은 이 씨에게 빚진 돈이 있으니까 배 씨 스스로 그리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장 씨와 이 씨의 금전 관계 및 금융 내역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죽은 이 씨는 장모 씨한테 계속 빚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피해자 이 씨가 자기 앞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의 수급자를 장 씨로 변경했는데 금액이 약 3억 원 정도였어요. 장 씨가 받아야 할 돈에 거의 딱 맞는 액수의 생명보험 수령액. 그리고 수령자는 장 씨 본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 씨를 살해 교사한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장 씨는 이 모든 게 숨진 이 씨의 자발적인 의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험 수급자를 제 이름으로 바꾸자고 한 게 아니라 죽은 이 씨가 저한테 돈 더 빌린 속셈으로 먼저 제의한 거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오직 장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상황. 하지만 배 씨는 장 씨의 진술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 경사님이 피해자 이 씨를 죽여주면은 제 채무를 탕감해주고 보험금 받으면 그 일부도 추가로 주겠다고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면제와 산소통을 줬던 겁니다. 경찰은 장 씨와 배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정에 서자 갑자기 배 씨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PC방에 있던 칼로 우발적 살해를 했다고 진술했던 배 씨. 하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법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산소통을 받은 날 장 씨에게 경비조로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장 씨가 이 씨가 저항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목을 조를 수 있는 줄이나 칼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마스크, 장갑, 칼을 샀다는 배 씨.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죄송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장 경사는 자기는 농담으로 피해자 죽이자고 했다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장 경사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칼을 준비하라고 시켜서 가져갔어요. 배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데 칼의 행방 관련하여 배 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배 씨에게 칼의 구매처를 물었지만 배 씨는 칼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노점상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장터에서 구매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그날 장이 안 열렸더라고요. 나중에 노점상에게 칼을 샀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특정하지도 못했고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양쪽의 주장이 다르고 신빙성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칼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증거만큼 강한 증언이 나오는데 증인은 보험 업무를 하던 장 씨의 내연녀였습니다. 배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 씨가 모든 것을 계획을 했고 심지어 증거인멸 방법까지 알려주고 본인의 빚 2,900만 원을 탕감해주고 또 추가로 돈을 또 더 챙겨주고 같이 사업도 해서 돈 나누자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봐도 배는 뭘 계획하고 그런 사람 같지 않죠. 근데 장은 아니에요.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돈 3억 그 이상 플러스 알파. 그리고 이도 뭔가 이거에 대한 아주 굵직하게 엮여 있잖아요. 네. 결국은 증거를 보면은 보험이 들어있고 네. 수익자가 엉뚱한 가족이 아니라 장 씨죠. 그럼 결국은 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네. 근데 마지막에 누구예요? 장의 내연녀가 보험 설계다. 항상 보험 관련된 거 얽혀 있으면 설계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가입할 때부터 납부할 때까지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설계하는 애가 중요하면 보험을 받을 때도 네. 설계하는 애가 그 보험사에 또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급할 때 여러모로 유리하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보험 관련된 사람이 보험보험제에는 걸쳐 있는 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산소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구매한 게 확인이 됩니다. 장 씨가 이제 그러니까 아는 자기가 산 거죠. 친구한테. 예.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거는 산소통을 사고 얼마 안 돼서 나 이거 그냥 필요 없게 됐다라고 와서 다시 되팔려고 했던 정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 씨 본인은 이게 잠깐 이렇게 했으나 화가 나서 했으나 결국 내가 안 쓰려고 의사가도 없었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뭘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가 혼자 못하니까 배를 끌어들인 거죠. 네. 사실 산소통은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모로 궁리를 했던 결과가 산소통이 아닐까. 근데 이제 자연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보험 때문인데요. 이제 보험금을 받으려면은 어쨌든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사가 진행이 되면 또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 분명히 자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장 씨 입장에선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산소라는 부분하고 본인이 어쨌든 어떤 계획성이 있는 프로필을 가진 인물이라는 장 씨라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 연결이 되죠. 네.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산소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데 뭔가 계속 시도를 했던. 네. 어쨌든 수면제를 먹인 건 맞잖아요. 네. 실험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장은 계속 시도를 해본 것이다. 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칼을 우발적으로 집어서 살해한 것하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간 것하고는 사실은 이제 계획범죄, 우발범죄가 형량도 차이가 나고, 만일 진짜 예를 들어서 말로 이용당해야 한 사람이 본인의 말처럼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하고, 아니면 자기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같이 공범으로 끌어들인 것하고, 이게 참 네.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네. 살인교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이 자기 형량을 낮추려고 네. 살인교사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보통은 살인교사범이 더 형량이 높습니다. 살인범보다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실행범이 살인교사범 못지않게 형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도 이득을 얻고 네.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럴 때는 좀 다르거든요. 이 배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특히 네. 칼 부분은. 자기 본인이 이제 납득을 못 시키니까요. 구한 그죠? 부분을. 네. 아니 네가 그랬으면 어디서 샀어? 근데 아니 여기 샀다가 저기 샀다. 그럼 네가 산 건 맞아? 글쎄 그러면 배의 진술의 전체 신빙성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감정이 안 좋은 장 씨를 마침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근데 그거는 좀 애매한 네. 거는 어쨌든 수익자는 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장이 뭘 시킨 건 맞는데 네. 배의 얘기의 신빙성이 사라지면은 네. 이건 장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참고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로 근무하면서 이 장경사 같은 경우에요. 이 최 사장, 앞에서 잠깐 나왔죠. 최 사장에게 여종업원의 탕치기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최 사장은 장 씨와 한 달에 1, 2회씩 연락해서 만나는 등 친하게 지내온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장경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고, 또 수면제를 줄 무렵에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이 장경사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한 혐의. 그러니까 뭔가 장경사의 특징 같은 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경찰이라는 신분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용해서 약간 갑의 위치로 이렇게 같이 해왔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배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과 이범의 당시 집행유예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경찰이기 때문에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 씨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우위에 선 입장에서 약점을 잡고 있었던 뭐 이런 네. 형태겠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네. 전체적인 그림상 사실 이제 장경사 장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있는 게 맞죠. 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장 씨와 배 씨,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계획한 것이라는 검찰에게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장 씨의 내연녀이자 보험 모집원인 민 씨였습니다. 장 형사가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 씨가 CCTV에도 찍혀 있고 장 형사 본인도 채권 채무 관계랑 통화 내역이 찍혀 있어서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장 형사 폰으로 배 씨랑 연락하면 곤란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배 씨 대포폰이랑 연락하라고 했어요.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꾸민 장 씨의 행동. 내연녀 민 씨는 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예전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2013년부터 장 형사가 PC방에서 이 씨한테 수면제 먹이고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강도로 가장해가지고 이 씨 죽이면 안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피해자 이 씨한테 수면제 먹여봤는데 제대로 약발이 먹히질 않더라.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있고요. 가까운 지인만이 알 수 있는 증언. 민 씨는 장 씨로부터 이종 사촌 동생에게 자기 소유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팔아달라고 하고 차를 팔기 전에 블랙박스는 폐기하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 사촌 동생에게는 전화와 카톡 메시지로 블랙박스를 폐기하라라는 내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장 씨는 피해자 이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1월 10일 배 씨는 장 씨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놓았으니 한두 시간 후 와서 일을 마무리하라 라는 내용. 그런데 당시 배 씨는 마음이 서질 않아 가질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장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 씨는 이날 장 씨가 준 음료를 먹고 작은 아들 생일 파티에 가지 못했고, 이 씨의 아내는 남편 이 씨가 장 씨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고 약을 탄 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장 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배 씨는 칼과 줄을 준비한 정황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장 경사님이 혹시 모르니 줄이나 칼을 준비해가라고 하면서 줄을 사용할 경우에는 줄로 피해자 목을 감은 후에 피해자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목을 조르면은 금방 죽일 수 있는데, 이게 예전에 자기가 경호할 때 배운 방법으로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장 씨는 과거 대통령 경호실의 지휘를 받는 서울청의 모 경비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점 장 씨를 조여오는 증언과 진술들. 살해교사 진술과 증언이 확실해지자 법원은 1심에서 장 씨와 배 씨에게 각각 30년과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 그대로 형이 선고됐습니다.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장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또다시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여가던 사건. 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3년이 흐른 2018년 10월, 배 씨는 다시 한번 판을 뒤집었습니다. 배 씨가 옥중에서 자백을 번복했는데 모든 게 검찰의 계획이었고 자신은 검사의 계획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제게 구형 등을 약속해서 그걸 믿고 허위 증언한 겁니다. 저는 장 씨의 하범이 되는 것이 더 처벌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장 씨가 살인을 지시하거나 같이 공모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PC방에 있던 칼을 들고 우발적으로 이 씨를 살해한 겁니다. 배 씨는 자신의 아내를 시켜 장 씨의 가족에게도 미안함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배 씨의 진술 번복에 힘을 얻은 것일까? 장 씨와 장 씨 가족들은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서며 이 사건은 끝이 나야 끝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내연녀였던 민 씨가 앞서서 이제 보험 모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방법의 논의 관련된 이야기, 채권 채무 관련된 것 때문에 대포폰을 써라. 그리고 과거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해서 죽이면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 폐기까지 부탁을 했다는 진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증거로 확인해야죠. 내연녀의 진술. 이건 장 씨의 내연녀죠. 네. 장 씨의 내연녀가 장 씨에 대해서 불리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해서 연관이 있는데 네. 넌 빼줄게. 대신 증언을 해.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죠. 네. 확실히 이 상황에서는 이 민 씨는 빠져나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거를 검사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얘기했을 수 있겠죠. 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 준비하라고 하면서 줄 사용 방법을 이제 알려줬다고 하면서 삐처리가 됐지만 경호할 때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처음 보는 방법이지만 이 납득이 될 만한 방법인 것 같고 이게 경호실에 실제로 이제 장 경사가 근무한 적이 있었네요. 이 실행력이 떨어지는 배한테 네. 야 줄을 이렇게 해서 그게 말이 될까요? 칼을 어떻게 써? 요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이게 너무 나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거 보통 사람한테 너 줄로 이렇게 해서 죽여 이게 말이 어렵죠. 통합니까? 이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같은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갔는데 네.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뒤집어지는 상황이 네. 나오는데 일단 뒤집어지기 전에 네. 1심과 2심에서는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30년이 나왔고 이거는 형량상 맞아요. 배 씨는 20년이 선고됐다. 그렇죠. 예. 배 씨는 본인 생각이 나 처음에 너무 무겁다.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라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그냥 인정했어요. 혐의를 인정해서 상고를 포기했죠. 2심에서. 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20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난 제가 시킨 대로 했는데 라고 소위 말하면 누가 뻔뿌질을 했느냐. 네. 요게 문제인 거죠. 요 사건이 참 애매한 거는 분명히 장이 네. 배를 시킨 건 맞아. 근데 배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여기선 좀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교사는 것 같아. 왜? 그럼 명확하잖아요. 아니, 보험 들고 수익자니까 그건 빼박이잖아요. 장은. 근데 문제는 배한테 그걸 시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켰을까? 여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완전히 끝나자 그때 이제 배 씨가 검찰이 시켰다라면서
진술을 하고 지금 이게 재심 관련돼서 이제 소가 들어갔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교사의 소가 아니라 네. 교사의 내용의 소죠. 장은 구체적인 지시를 했고 배는 구체적인 지시를 따랐을 뿐이면 네. 형량이 10년은 안 나오, 20년 아니라 10년으로 안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구체적인 지시 아니라 알아서 자기도 이득이에는 능동적으로 했다고 하면 형량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검사가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게 맞지? 이렇게 한 걸 배 씨가 검사가 말한 대로 내 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 워딩에 따르면 장 씨가 살인을 지시하거나 같이 공모한 사실은 일체 없었습니다. 제가 PC방에 있던 칼을 들고 우발적으로 이 씨를 살해한 겁니다라고 하고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장 씨 가족에겐 정말 너무 형사님한테 미안하다. 억울하실 텐데 뭐 그래서 가족한테 뭐 편지를 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이제 장 씨 가족들은 이거 이상한 점이 안 그래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수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죠. 장은 장의 보험 가입과 배의 살인, 우발적 살인은 전혀 별개란 얘기예요. 진실은 어느 쪽일지는 근데 장의 의도는 있어요. 네. 그죠? 장의 의도는 확실해요. 일명 본인도 깔짝깔짝 됐던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보험 분명히 관련해서 계속 그러니까 본인하고. 네. 본인에 대해 책임이 있어요. 네. 자기 형량이 20년? 너무 많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우발적 살인은 10년도 안 나오는데 확실히 뭐라 해서 하든 해야 되는데 네. 변호 전략을 이게 이러고 나니까 굉장히 어중간하게 되니까 모르겠어요. 검사들이 이용을 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네. 결국은 배는 장한테도 속아 이한테도 속아 예를 들면 네.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뭐 예를 들면 장 씨가 저걸 진짜 한 해라고 나중에 생각해 버리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배의 심리 상태가 좀 애매한 사람 같아요. 너무 팔랭귀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요. 전할 말씀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제 악당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동기를 설명할 때 결핍, 강한 열망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마동석 씨 나온 네. 악인전에서 인상적인 배우 하나 있죠. 대볼 김성규 배우. 김성규 배우. 네. 또 고현정 배우가 저 했던 이자경 같은 경우도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네. 그런 어떤 것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상당히 빌런을 설명하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그 갈망이 동의어로 고아라는 설정이지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들이 다 고아라는 설정에서 고아니까 뭐 그거 채우려는 뭐 강한 욕망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범죄 심리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실제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 가족에 대한 설정으로 결핍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약간 잘못된 선입견이고 네. 실제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요, 이 보육원 출신들이 사회로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시다가 어떤 분은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밝힌 이후에 갑자기 다음날부터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밝힌 곳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육원 출신이 뭔가 좀 찝찝하다. 한마디로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구 결과에 네. 의하면 그런 결핍이 꼭 범죄와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크라임은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경찰을 그만둔 후에 이 PC방 사업이 안 돼서 굉장히 정정긍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 씨가 자기가 이제 PC방을 좀 인수하고 싶으니까 상담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제안에 배 씨를 만나게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른 채 호영 호재하는 동생에게 살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또 식구였고 또 하나의 진짜 같은 식구로 같은 서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장 씨도 이제 어쨌든 본인을 노렸던 상황.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네,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마지막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